안녕하세요, 박공남입니다. 오늘 저희 미래에셋증권과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글로벌X가 함께 협업을 해서 2022년 테마투자 아웃룩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주자로 저희 글로벌X의 아시아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동훈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X의 아시아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뉴욕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무래도 네네. 현지에서는 이 여러 가지 투자, 테마 투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실 이사님을 모셨는데 오늘 주제는 어떤 걸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 주제는 2022년도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테마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 테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열기는 이미 저희가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거의 도지코인 같은 그런 앨런 머스크의 그런 트위터도 있었지만 정말 세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투기냐 투자 영역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혁신 기술이라고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차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블록체인이 뭔지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잡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블록체인이라는 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블록체인은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방식은 중앙화된 시스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여기 중앙화된 시스템인데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모든 데이터가 중앙 서버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한마디로 그 관리자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각종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데이터들이 이 블록들로 산산조각이 나서 이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앙화된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저희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관리자가 필요가 없고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이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iOS를 컨트롤하는 중앙 관리자인 거고 소위 유튜브도 구글이 이 유튜브를 관리하는 중앙 관리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블록체인은 이제 그런 중앙화된 이제 이런 결정권이 파편에서 나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탈중앙화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좀 원리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블록이 엄청나게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블록에 모든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블록체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들이 작은 블록으로 쪼개져서 관리가 되는데요. 이 블록체인의 기술마다 종류마다 그 크기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블록당 크기가 한 70기가 정도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6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영화를 한 2기가 정도라고 본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블록에 한 30개, 35개가 저장이 되고 이더리움은 한 8개, 10개 정도의 영화가 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블록을 만드는 게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블록은 채굴과 검증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굴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뭐냐면은 보통 컴퓨터에 쉽게 얘기해서 채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론적으로 누구나 채굴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이 채굴이라는 것이 누가 더 빨리 채굴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문화된 채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다수의 거래가 모여서 하나의 블록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블록이 이 채굴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이 블록이 형성되면은 그 블록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유효성을 검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블록이 검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검증된 블록은 기존에 있는 블록에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그
블록체인이 하나의 데이터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블록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채굴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굴이라는 기능이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을 통해서 결국 블록이 만들어지고 검증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을 가장 먼저 만든 그런 채굴자에게는 인센티브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채굴과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따로 떨어질 수는 없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는 점까지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희가 중요한 점은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장점이 있어야 사실 이 기술을 쓰지 않겠습니까?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블록체인의 장점으로는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면 이제 투명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보안성, 세 번째가 이제 효율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 보면 투명성은 뭐냐면은 블록체인 상으로 데이터가 일단 올라가는 순간 그 거래의 주소, 한마디로 이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한마디로 이제 영수증이죠. 영수증 같은 거래의 주소만 알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거래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한테만 공개가 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한마디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다는 것이죠. 장부 조작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투명성에 이어서 결국은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장부 조작이 없는 보안성까지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는 순간에 장부 조작이 조금 쉽지가 않은데, 기존에 저희가 보았었던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또는 내부자 관리자들을 통해서, 뭐 해킹을 통해서 데이터의 조작이 가능하거나 데이터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일비재하게 봤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중앙 서버가 없죠. 상당히 이제 거래가 조각별로 산산조각이 나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현재 퍼져 있는 채굴자들이 50%가 일단 단합을 해야 되고요. 한 번에 조작을 그리고 이제 단합을 해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10분 안에 이것도 조작을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블럭을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조작하면 또 요거를 조작해야 되고 요거를 조작해야 되고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10분 안에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0만 개, 지금 블럭이 70만 개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1300만 개의 블록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들을 조작하는 것은 아주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실제로 그래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요즘에 슈퍼컴퓨터 뭐 몇천억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뭐 수천 대도 아니고 수십만 대 정도가 있어야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첫 번째 사례였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009년도에 발명된 이후에 예. 단 한 번도 네트워크 상에서의 해킹은 없었습니다. 네. 음. 그래서 만약에 뭐 들어보셨던 해킹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이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뭐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상, 그 메인넷상에서 일어났던 해킹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제가 조금 의아한 건 이 효율성이란 측면은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해서 이 측면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블록체인에서 결국 이 블록체인 기술이 잘 보면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보안성까지도 알아서 조금 이제 잘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현재 기술로 본다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능과,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와 같은 이런 보안 기능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중앙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중앙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그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당연히 블록체인도 그 주변에 수많은 그 인프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중앙화된 시스템보다는 분명히 보안성과 데이터의 이 저장 기능까지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효용성이,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모든 블록체인 기술들이 다 이런 투명성, 보안성, 효율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결국 뭐냐면은 보안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블록 수도 일단 많아야 되고요. 예. 채굴자도 많아야 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뭐 수많은 다양한 그 블록체인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해킹의 사례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것의 효율성을 이것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점점 이제 채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주류인 플레이어 몇 개로 그냥 과점화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블록체인 생태계는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이런 정말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리를 잡아가는 시장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도 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내부의 보안을 위해서 인트라넷을 사용하기도 하죠. 사내망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프라이빗을 쓸 수도 있고 퍼블릭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인터넷을 쓸 때도 저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쓰는 것이 아니죠. 뭐 사파리도 있고 뭐 파이어폭스도 있고 크롬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결국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이외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솔라나라든지 카르다노, 폴카닷, 아발란체, 폴리곤 이런 수많은 다양한 새로운 그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런 레이어 2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점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블록체인 시장이 성장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것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인터넷과 같은 이제 퍼블릭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반대로 보면은 이 인트라넷과 같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도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같이 봐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 사실은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굳이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으시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채굴입니다. 채굴자들이 그런 자발적인 한마디로 그 참여가 있지 않고서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채굴자들이 결국은 블록을 만들고 그리고 유효성을 검증을 해주는 밸리데이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채굴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채굴자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채굴기를 사가지고 적게는 수십 대, 많게는 수천 대, 수만 대까지 사면서 높은 전기세를 쓰면서 지금 채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채굴을 하는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에 따른 채굴자들의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 보상으로 그러니까 이 채굴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보상을 주는 것이 암호화폐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을 하고 건전하게 블록 수가 계속해서 점점해서 늘어나고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암호화폐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결국 채굴은 결국은 이분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실정에 맞지 않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기 위한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암호화폐와 소위 블록체인 기술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해도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걸로 나아가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앞단에서 뭐 장점이라든지 이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럼 이 시장성, 어느 산업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들이 더 많이 쓰이고 앞으로 이게 주류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어느 산업에서 사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쓰이게 될까요? 네.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이제 뭐 페이먼트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등에서 현재도 실제로 쓰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다양하게 이제 점점 계속해서 확대를 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규모로 보면은 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블록체인 솔루션에 해당하는 그 사용되는 비용이 한 66억 달러 정도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막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이죠. 그러니까 뭐 예. 66억 달러면은 뭐 네, 뭐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을 비해서는 뭐 30분의 1, 뭐 60, 50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시장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 시장이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2020년도에서 24년도까지 블록체인 개발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매년 봤을 때 한 50% 가까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의 상승력은 결국은 한마디로 데이터베이스의 혁신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필요한 뭐 말씀드렸던 페이먼트 시장이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 공급망에 대한 그러한 트래킹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저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간단하게 조금 드려보면은 예.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供應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같은 굉장히 네, 심각하죠. 맞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제품이 이제 가야겠죠. 생산돼서 이제 소비자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생기는 수많은 불확실성, 뭐 제품 손실, 책임 회피 등의 관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만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모든 생산자부터 소비자 그 중간에 있는 뭐 운송, 보관하시는 분들, 보관자들 여기까지 전부 다 그 모든 과정들이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게 되면서 모든 과정이 트래킹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트래킹을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딱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정작 뭐 생산자나 소비자, 뭐 이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하는 것을 빠르게 저희가 적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저희가, 공급망 문제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희가 이 공급망에 이번에도 이슈가 생겼을 때 사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면 지금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이렇게 저희가 한 번에 트래킹이 가능하면 사실 그 문제가 생긴 부분만 빠르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기술은 좀 더 빠르게 도입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아마 최근에 생겼던 공급망 이슈 때문에라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것이 빠르게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빠르게 책임을 이렇게 저희가 물을 수 있고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은 노르웨이의 이제 시푸드 해산물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양식, 포획, 저장, 배송 그리고 고객이 소비를 하는 그 순간까지 이것들을 다 블록체인상에 올려놔서 식료품점에서 소비자가 각 물고기에 있는 그 태그가 있거든요. QR코드를 예. 스캔을 하면은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됐고 어떻게 왔고 어디서 잡혔는지 이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수산업자 입장에서도 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이런 특징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럭셔리 시계 업체, 명품 업체로 불리는 뭐 바쉐론 콘스탄틴, 뭐 그리고 뭐 브라이틀링, 뭐 예. 이런 그 시계 같은 경우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을 하여서 생산부터 제조부터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트래킹을 해서 공급망을 이제 실제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이제 좀 클리어해졌다라는 그런 그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죠.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런 이제 유통의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은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선택했을 때 그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저희가 그 뭐 0.00 뭐 얼마라든지 뭐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갖고 실제로도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느립니다. 상당히 느려서 1초에 7번 정도의 거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비자 같은 경우는 1초에 4만 건 정도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많이 있습니다. 증가하네요. 예. 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10분마다 하나씩 블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를 사고 1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서 2016년도에 뭐 조세푼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했는데 이 개발을 통해서 현재는 거래 처리 속도가 1초에 한 100만 건 정도가 나오고요. 이론상으로는 뭐 작년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4천만 개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